31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1번. 자,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건 별표를 치진 않을게요. 별표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인간의 재능들에 초점을 두어서 지식, 기술, 능력, 경험과 같은 작업자들의 개인적 여건들을 직무를 표현한다. 뭐 맞는 말이 되겠네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말이 아니라서 그냥 가볍게 봅시다. 그 다음 2번에 직책 분석 설문지 PAQ라고 하죠. 그래요. 메코닉의 그 직책 PAQ, 요거 직책 분석 설문지를 통해서 직무 분석을 실시하는 거. 오케이. 3번에 각 직무에서 이루어지는 과제나 활동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석하고자 하는 직무 각각에 대해 표준화된 분석 도구들을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없는 게 아닙니다. 표준화된 직무 분석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되겠네요. 4번 직무 분석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작업자 명세서. 작업자 명세서가 뭐냐면 직무 명세서를 말해요. 직무 명세서. 그걸 작업자 명세서라고 했어요. 직무 명세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죠? 오케이.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하나 봅시다. 직무 분석은 제가 대체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나와요. 그냥 몇 년에 한 번꼴? 1년에 시험을 우리가 그 1년에 우리가 시험을 한 3번씩 보는데 그 중에서 그 몇 년에 한 번 꼴이라는 건 거의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한 열 몇 번 봐야 한 번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32번 보겠습니다. 자, 로우의 그 욕구 이론에서 8가지의 직업을 이렇게 분류했죠. 거기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그건데요. 여기는 뭐 핵심어가 있죠.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상품과 재화의 뭡니까? 여기 생산, 유지, 운송과 관련된 직업. 그게 뭡니까? 테크닉, 기술직. 정답 1번. 됐죠? 이거는 그냥 요거랑 요렇게 매칭해서 하나 기억하겠습니다. 역시 별표를 치진 않을게요. 자, 3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3번. 개인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2차적 스트레스 관리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 지난번에 한번 살짝 했죠. 뭡니까? 스트레스 관리 전략은 크게 3가지다. 첫 번째 뭐다? 출처지향적. 두 번째 뭡니까? 반응지향적. 세 번째는 뭡니까? 증후지향적.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을 했죠. 자, 그때 출처지향적 우리 스트레스 관리 전략을 요걸 1차 관리 전략. 요게 2차. 제가 요 순서대로 쓴 이유가 이거였거든요. 요게 3차.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2차적 스트레스 관리 전략은 반응, 그렇죠. 관리 전략입니다. 그렇죠? 자, 반응 관리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렇죠? 자, 1번 이완 전략. 그렇죠? 이완 이완 전략은요. 대표적인 반응 전략에 해당되고요. 바이오 피드백도 맞죠? 3번에 직무 재설계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요거는 1차 전략에 해당이 돼요. 어차피 요거는 나중에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할게요. 제가 직무 재설계는 1차 전략. 왜? 직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걸 재설계한다라는 건 출처, 그 원인 자체를 한번 해결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마지막 스트레스 관리 훈련 역시 2차 반응 전략이 됩니다. 오케이. 33번 별표 하나 치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됐죠? 요거는 1차다. 오케이. 자, 34번 한번 보겠습니다. 34번. 34번도 별표 하나 치죠. 자, 다음 중 채점자 간 신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유형. 여러분, 채점자 간 신뢰도가 높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번이라는 친구를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평가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B라는 사람도 평가를 하고, 세 번째 C라는 사람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뭐냐? A가 1번을 평가했을 때 대략 한 70점이 나왔고, B가 평가를 했을 때 대략 한 72점 정도 나왔고, C가 평가를 했을 때 대략 69점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거의 유사하게 나온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평가를 했을 때, 평가자들이 평가를 했을 때 그 점수의 유사성이 비슷하게 나오는 게 뭡니까? 그게 신뢰도입니다. 그렇죠? 자, 그게 가장 높게 나타나는 유형은 볼게요. 에세이 검사. 여러분, 저런 거 뭐예요? 자기소개서를 평가할 때는 되게 주관이 많이 뭡니까? 투입이 되겠죠. 좀. 그러니까 이거는 신뢰도가 높기 힘듭니다. 사실 이 문제에 답이 정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비슷하게 이 사람의 평가를 했을 때 답이 비슷하게 나오려면 뭐로 평가를 해야 되냐면요. 결국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해야 돼요. 객관적 평가 방법. 여러분, 객관적 평가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게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에요. 그렇죠? 예. 에세이는 여러분 당연히 글은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거고요.
투사법은 그 사람한테 반영을 해서 보는 건데 그것도 역시 굉장히 주관적이고요. 직접 행동 관찰법도 얼핏 봤을 때는 되게 객관적으로 보이나 그 사람의 행동의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마다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낮습니다. 가장 높은 거는 객관식에 해당되는 사지선다형 검사예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역시 34번도 신뢰도는 워낙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문제는 자주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34번도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5번 한번 볼게요. 이건 뭐 약간의 상식 같은 문제라서 한번 볼게요. 직업 선택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맞는 거 물었습니다. 1번, 직업에 대해 정확한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직업을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2번에 주로 성년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릴 때 경험은 많이 필요하죠. 어릴 때 경험이 영향력이 큽니다. 어렸을 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면 성인 때까지 그게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하지 않죠. 3번에 개인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족이나 환경의 영향력은 없다.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 관련된 영향력을 보려고 뭐 하는 겁니까? 진호그램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4번에 직업 선택 과정은 일생 동안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기에 도움이 필요하다. 정답 몇 번?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36번. 자, 36번은 그냥 하나 봅시다. 가볍게 볼게요. 가볍게. 사실 이 문제는 오히려 3과목에 좀 더 좀 적합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가볍게 봅시다. KYS 동작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뭡니까? 그냥 가볍게 봅시다. 공통성 찾기. 넘어갈게요. 별표도 안 하겠습니다. 자, 하나 봅시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 직업 발달 이론을 묻는데 그때 만약에 미네소타 직업 분류 책에 3이 나오면요. 무조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롭키스트와 다비스의 뭡니까? 직업 적응 이론이에요. 정답 4번. 다시 정리할게. 직업 발달 이론을 묻는데 미네소타 직업 분류 책에 3가 나옵니다. 그럼 뭡니까? 그렇죠. 롭키스트와 다비스의 뭐라고? 그렇죠. 직업 적응 이론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됐어. 38번 셀리가 제시한 스트레스의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별표 크게 쳐야겠죠.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셀리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해가냐. 우리가 스트레스를 처음 받았을 때는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처음에는 뭐지 하면서 약간 위축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경계 단계예요. 그러다가 그 스트레스에 어떻게 합니까?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싸우는 거죠. 근데 그 싸우는 것도 정도 것이지 시간이 점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굉장히 힘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탈진하는 거죠. 요 단계입니다.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경계, 저항, 탈진. 아닌 거는 뭡니까? 3번 재발 단계가 되겠네요. 경계, 저항, 탈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 엄청 자주 나와요. 오케이. 자,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하나 치죠. 어렵진 않을 것 같네요. 자, 경력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뭡니까? 자, 우리가 경력 개발이라는 거 말 그대로 교육 훈련을 실시할 때는요. 무언가가 좀 필요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반드시 요구 필요, 즉 니즈 파악입니다. 무엇을 도대체 교육받고 싶고 어떤 경력 개발이 필요한지를 니즈 파악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 되겠네요.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요구 분석. 정답 2번. 오케이. 어렵지 않네요. 자, 40번 한번 봅시다. 이거는 그냥 가볍게 봅시다. 생애 진로 관련된 개념인데 슈퍼에 요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왔던 건 아니라서 그냥 가볍게 봅시다. 근데 쉬워요. 슈퍼의 이론이나 그의 생애 진로 무지개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1번, 사람은 동시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함께 수행하며 발달 단계마다 다른 역할에 비해 중요한 역할이 있다. 그렇네요. 2번에 인생에서 진로 발달 과정은 전생에 걸쳐 계속 성장되죠. 그래요. 이 슈퍼의 진로 발달 단계에서는 전생에 걸쳐서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뭡니까? 성탐, 황유세. 여기는 이제 화글 정착이라고 얘기했죠. 성탐, 황유세. 이런 대주기를 갖춥니다. 성탐, 황유세. 슈퍼 나오면 무조건 성탐, 황유세예요. 실제 우리 나중에 실기에도 자주 나옵니다. 성탐 확률세는 그냥 정말 자주 나올 거예요. 오케이? 3번 진로 발달에는 대주기 외에 각 단계마다 같은 성장, 탐색, 정착, 유지 세트로 구성되는 소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성탐 확률세 안에 또 다른 것들이 좀 있어요. 4번에 슈퍼의 이론은 생애 진로 발달 과정에서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전생에 걸쳐 계속된다 그랬는데 일회적인 선택 과정이 아니죠. 정답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